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찰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분 대륙법규 경찰과 영미법규 경찰,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제적 의미의 경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학문적인 개념이라서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학문적인 어떤 개념에 가까운데 경찰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인데, 특히 여기 목적과 임무에 따라서 경찰의 목적 임무에 따라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경찰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 부분이 여러분 좀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독자성 여부에 따라서 협의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나눠집니다. 독자성이 없으면 협의행정경찰, 독자성이 있으면 보안경찰로 보통 구분합니다. 요 행정경찰이 협의행정경찰이 광의행정경찰인데 광의행정경찰을 다시 협의행정경찰과 보안경찰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행정경찰, 협의행정경찰, 보안경찰의 개념. 그 다음에 밑에 나온 것들은 좀 쉽습니다.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사전적 의미의 경찰과 사후적 의미의 경찰,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따라서 국가에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단체에 있는 자치경찰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질, 내용이 어떤 걸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질서유지를 우선시한다면 질서경찰이고, 질서보다는 서비스를 더 1차적 어떤 수단으로 한다면 봉사경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 예방과 진압, 국가와 자치, 질서와 봉사는 다 반대되는, 대비되는 개념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담당 기관에 따라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시경찰은 평상시에 보통 경찰기관이 행하는 어떤 경찰작용, 경찰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상경찰은 예를 들면 전시가 되고 또는 계엄이 내려지게 되면 군이 경찰 업무를 관장하게 되죠. 이런 것을 이때 군을 비상경찰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이 5개, 요 부분은 중요합니다. 특히 요 부분하고 요 국가경찰, 자치경찰하고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의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분류하는 것. 경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는 임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광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란 뜻입니다. 넓은 의미의 행정경찰. 행정경찰인데 아주 폭넓은 의미의 행정경찰이 있고 좁은 의미의 행정경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목적과 임무를 기준으로 해서는 광의와 광의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하는데, 사법경찰은 그냥 보통 여러분 수사경찰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과에 근무하는 경찰은 한 일, 수사 업무하죠. 형사과 근무하는 사람들, 살인, 강도, 강간죄, 또 마약 이런 사람들 체포 검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청소년과에 근무하는 사람도 일부는 수사경찰이고 일부는 행정경찰이에요. 여성 청소년 범죄를 수사하는 기능을 맡은 사람은 사법경찰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청소년 선도, 지도, 그죠? 계몽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행정경찰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에 들어가서 광의행정경찰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명령 강제하는 장애라는 측면에서 보면 대륙법규의 경찰의 개념하고 사실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륙법규는 국민에게 뭔가 명령 강제해서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그래서 바로 경찰을 보는 개념이죠. 광의행정경찰도 마찬가지요.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대다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거다. 일반 통치권은 헌법이 될 수도 있고 각종 형사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법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거고, 요 독자적 유무에 따라서 다시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로 구분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보겠습니다. 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인데, 보안경찰은 보세요. 공공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른 행정자 중에 부수하지 않는 독립된 고유의 경찰자용. 쉽게 말하면 다른 행정자용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경찰 자격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 독자성이 있는 거죠. 경찰 자격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어떤 개념의 경찰을 보안경찰로 부릅니다. 우리 보통 우리 경찰서가, 경찰서에 가면 가가 뭐 경무수사과, 형사과, 뭐 정보과, 경비과, 보안과 있지만 그 보안과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이 보안은 다른 개념이에요. 보안경찰. 학문상의 개념이에요. 오로지 경찰, 예를 들면 어떤 공공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인데 다른 작용하고 다른 일반적인 작용하고 전혀 관계없는 고유한 경찰 작용. 예를 들면 경비경찰. 경비경찰이 여러분 뭐합니까? 시설 경비하죠. 국가 중요시설 경비합니다. 정부종합청사, 청와대, 그 다음에 뭐 공항 이런 거 경비경찰이죠. 그 다음에 교통경찰, 교통단속, 지도 이거 다른 행정장애가 아무 관계 없어요. 교통경찰 오로지 교통행정 업무를 위해서 합니다. 풍속경찰, 풍속경찰은 주로 풍속사범을 단속하죠. 그래서 풍속사범은 뭐 도박하는 놈들, 그다음 율락행위, 성매매하는 놈들, 이런 게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사범이죠. 이런 걸 풍속경찰이라고 불러요. 이건 다른 경찰장하고 관계없어요. 일반 자치단체 이런 거 안 하죠. 오로지 경찰만 하잖아요. 그 다음 생활안전경찰,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생활안전경찰. 이런 것은 오로지 범죄, 예를 들면 공공안전질서 유지를 위한 독립된 고유의 경찰 자격이죠. 그래서 이 보안경찰은 경찰청장의 소관사무에 기본적으로 속합니다. 경비, 교통, 풍속, 생활안전. 그에 비해서 협의의 행정경찰은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해서 그 행정작용을 용이하게 해주는 경찰이에요.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한다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 자치단체에는 수많은 행정이 있습니다. 정말 자치단체 조직별을 보면 부산시장하고 부산경찰청장을 비교하면 부산경찰청장도 직원이 한 10,000명 정도 돼서 부서가 굉장히 많지만 부산시장 조직적으로 보면 여러분 부산경찰청장이 한 3배, 4배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 일을 합니다. 경찰은 주로 질서유지작용, 공공안녕 질서유지작용을 하지만 일반 자치단체는 적극적인 복리행정작용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 허가를 내준다. 그렇죠? 건축 허가 내주죠. 아파트 집 지으려면 여러분 다 시장이나 구청에 허가 받아야 되죠. 위생작용, 예를 들면 식당 허가를 낸다. 그럼 뭐 자치단체에 가서 허가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뭐가 되죠? 위생경찰이요. 일종의. 그렇죠? 위생과 업무입니다. 식품위생과 업무야. 그 다음에 산림 나무를 심고 조림하고 뭐 이렇게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고 하는 건 다 산림청소관 업무죠. 산림청소관 업무예요. 그 다음에 철도 업무는 국토교통부 업무죠. 국토교통부 뭐합니까? 주로 전국에 있는 도로와 철도, 항만에 대해서 원활한 어떤 소통이 되도록 도로나 철도를 제대로 잘 관리하는 거죠. 원래 국토교통부 1입니다. 그 중에 철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경제활동은 뭐 하는 부서가 많지만 기획재정부, 그 다음에 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이런 거는 국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죠? 국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는 게 그런 금융감독원이라든가 국토기획재정부 1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행정경찰은 원래 자치단체라든가 각 부처, 각 중부부처에 뭐 건축행정, 위생행정, 산림행정, 철도행정, 경제행정 이런 경제행정이 있는데 이런 경제행정의 어떤 장애를 일으키는 어떤 일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있겠죠. 건축 허가를 받고 집을 짓는다. 또는 집을 수리한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인데 예를 들면 뭐 식당 허가를 안 받고 식당을 영업한다. 또는 팔아서 안 될 물건을 예를 들면 성수한테 술을 팔다. 그럼 식품위생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노래 연습장 예를 들면 뭐 단란주점에서 뭐 성매매행위를 했다. 안 되잖아요. 그죠? 단란주점에서 또 뭐 도우미가 손님에게 접대를 했다. 그것도 안 돼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식품위생법에 저촉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산림도 마찬가지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도벌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산림행정의 어떤 장애가 발생하는 거지. 그 다음에 철도 위반해가지고 뭐 철도에 철길에 뭐 돌을 얹어놨다. 또는 철길 교통을 방해했다.
이건 철도법 위반이야. 원활한 철도 소통에 방해가 되는 거죠. 도로에 또 교통, 차를 그냥 트레일러를 세워놓고 막 가버렸다. 그럼 일반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죠. 그런 것들은 다 사회 공공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작용이에요. 그다음에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죠. 경제활동 원활하게 도와주지만, 예를 들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부터 유사수신 행위가 있다. 또는 보이스피싱이 있다. 또는 다단계 범죄가 있다.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은, 사회공헌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행정이죠. 그런 사회공헌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어떤 작용, 특수한 작용이 바로 협의행정경찰. 쉽게 말해서 이런 것을 건축경찰, 보건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그 다음 경제경찰을 부른다. 요런 경찰은 원래 여러분 생각할 때 경찰이 아니야. 그렇죠? 경찰이 아닌데 하는 일을 보면은 건축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산림법 위반, 철도법 위반, 소비자보호법 위반, 이런 걸 단속하는 업무도 같이 해, 이 사람들이. 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 이런 사람들이, 국토교통부 사람들이. 그 이상 우리가 볼 때는 경찰 업무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경찰 작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협의행정경찰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고유한 의미의 경찰 작용이고, 요거는 원래 다른 행정작용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그 행정작용을 방해하는 작용이 있으면 그 방해하는 것을 없애기 위한, 제거하기 위한 또는 방지하기 위한 어떤 경찰 작용, 요거를 협의행정경찰을 부른다 이 말이죠. 그럼 요 예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경비교통, 풍속, 생활안전경찰, 보안경찰, 요런 것들은 원래 경찰이 아니죠. 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나 산림청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법 위반하는 거는 그걸 단속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건축가 직원들이 건축을 단속해요. 보건소 직원들이 코비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런 거 단속하죠. 식당 걸리면은 말이죠, 300만원. 손님이 4명 가야 되는데 5명 갔다. 그러면 손님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 물리죠. 이건 보건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산림법 위반, 산림청에서 단속해요. 철도법 위반,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해요. 철도특별사법경찰은 여러분, 국토교통부에서 뽑은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런 것을 다 협의행정경찰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행정경찰은 각 주무장관, 자치단체장의 소관사무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은 비경찰화 대상이야. 옛날에는 넓게 다 경찰 업무의 대상이었는데, 요것만 이제 경찰 업무로 남고, 요런 것들은 각 부처 주무부 장관이나 자치단체로는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경찰 업무에서 빠져나오고 있던 뜻입니다. 비경찰화가.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협의행정경찰의 주무부서는 건축경찰은 국토부나 자치단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주택개발, 도시개발, 이런 것들은 계획은 이제 국토부 세웁니다. 세부적인 인허가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그 다음 위생경찰도 보건위생을 보면 돼요. 보건에 관계되는 보건복지부나 보건소. 그 다음에 식품에 관계되는 식약처라든가 자치단체예요. 그 다음에 산림법은 산림청, 경제경찰은 이런 부서에서 쭉 담당하고. 철도경찰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철도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합니다. 철도법 위반 사건. 이런 것들을 협의행정경찰인데,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경찰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사법경찰이에요. 사법경찰은 수사경찰이라고 했죠. 범인의 체포, 구속, 범죄 진압 등 수사경찰. 수사경찰이 고로 사법경찰이다 보면 돼요. 수사경찰이란 업무가 검사의 공소제기를 통해서 법원으로 넘어가죠. 사법부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그 사법하고 요 사법경찰하고 어느 정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왜 이 사법부 또는 사법경찰은 주로 법을 맡아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법을 맡아서 한다. 이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요. 범인을 체포, 구속한다? 이건 다 형사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검사와 경찰이 협의해야 됩니다. 범인을 체포한다, 영장을 신청한다, 청구한다, 검사와 협의해서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사법경찰도 보통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경찰관은 뭐냐면 우리 경찰청, 서울에는 경찰청 있고, 각 시도별로 지방경찰청 있고, 경찰서가 있고, 직원들 발소가 있잖아요. 그게 다 보통경찰관이에요.
보통 경찰이야.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찰이 수사경찰도 있고 행정경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통경찰기관이 광해행정경찰사무와 사법경찰사무를 같이 합니다. 광해행정경찰사무니까 보안경찰사무, 교통경찰, 풍속경찰, 일반경찰하고 있죠. 지구대, 생활안전경찰하고 있죠. 협의행정경찰, 예를 들면 아까 건축, 산림, 철도 이거는 원래 그 주무부서의 업무인데, 그럼 예를 들면 건축법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하면 누가 고발하거나 하면은 조사를 안 하느냐? 경찰 조사도 해요. 그러니까 협의행정경찰 업무는 보통 경찰기관도 하고 그 다음에 각 자치단체는 주무부서에서도 단속하기도 하고 양쪽이 다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찰이 보안경찰 업무, 협의경찰 업무 다 하고 사법경찰 업무, 수사 업무도 같이 하는 거죠. 대륙법 격과는 대부분 다 이렇게 해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완전히 별도로 분리된 나라도 있긴 있지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을 어느 정도는 분리했어요. 완전한 분리는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2021년도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국가수사본부는 사법경찰 업무만 해요. 행정경찰 업무는 없어요. 그러면 국가수사본부 행정경찰 업무는 누가 하느냐? 볼까요? 여기 있어요. 자, 우리 경찰 전체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찰을 보면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고 수사경찰이 있죠. 이게 사법경찰이에요. 범죄 수사만 하죠. 그래서 사법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그런데 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장에 부합니다.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청장이 여기 국가경찰인 정보과, 보안과, 외사과, 경비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감찰권도 다 갖고 있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감찰권도 갖고 있어요. 단 안 갖고 있는 건 경찰청장이 안 갖고 있는 것은 이 국가수사본부장 살아있는 수사경찰이 하는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지휘권이 국가수사본부장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경찰 업무하고 사법경찰 업무가 한 90% 정도는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업무, 기존의 경찰서는 생활안전 업무, 교통과 업무, 성폭력 업무, 학교폭력 업무, 이런 업무죠. 교통과 생활안전 이런 업무, 여성청소년 업무, 이거 빠졌네요. 여성청소년 업무, 자치경찰에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과 교통과 여성청소년과 이런 게 자치경찰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 같으면 부산 시사나 있고 서울 같으면 서울시사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의 지감독 체계가 크게 보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경찰 업무하고 사법경찰 업무 둘 다 보통경찰관에서 담당한다는 거죠. 요 사람도 보통경찰관, 요 사람도 보통경찰관이에요.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경찰관에서. 다음은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입니다. 예방경찰은 이거 두 개 분류기준은 경찰권의 발동 시점이에요. 경찰권의 발동을 언제 하느냐? 경찰 목적상 위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예방경찰. 경찰 목적상 위해가 이미 발생했다. 발생한 다음에 경찰권을 발동한다면 진압경찰로 가는 거죠. 이건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진압경찰은 범죄가 발생했죠. 그럼 범죄를 진압, 수사하고 범죄를 체포하기 위한 작용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범인을 체포한다, 구속한다, 피의자 신문한다, 이런 것도 다 진압경찰이죠. 그러니까 수사과 업무, 형사과 업무는 다 진압경찰 업무예요. 그리고 예방경찰 업무 주로 지구대 업무. 지구대 주변에 순찰 돌죠. 그 다음에 총포 화학류 취급제한은 뭐냐면 여러분 총기나 화학류 같은 거를 사용하려면 또는 총기를 소지하려면 미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안 받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화학류 취급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떤 위해가 발생한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엄격한 조건에서 총기 소지가 내주고 환유 사용이 관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미아나 주체에 대한 보호조치. 예를 들면 미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유괴를 당할 수도 있고 범죄에 시행될 수도 있죠. 주치자를 겨울에 예를 들면 추운 겨울에 내버려두게 되면 동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위험을 막기 위해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예방경찰. 그 다음에 마을에 또 멧돼지가 나타났다. 요즘 많이 나타나죠. 그럼 멧돼지를 생포하거나 사살하거나 해서 위험 발생을 방지하죠. 이것도 위험 발생 방지 조치도 경직법에 나와 있어요. 예방적 차원의 한 거죠. 그 다음에 사후적 차원으로는 범인을 체포. 우리 형사법의 법인 체포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통상체포, 이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예요. 영장받아 하는 체포, 긴급체포, 영장 없이 하는 중범죄에 대한 체포입니다. 그 다음에 현행검찰, 그 다음에 구속, 피해자의 시야에 대한 신문, 참고인에 대한 조사, 이런 것도 다 진압경찰, 수사경찰의 업무예요. 다음 중 예방경찰에 속하는 사례를 볼 수 없는 것은 또는 진압경찰의 사례를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이 구분이 쉽습니다.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또는 지자체경찰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자치단체에 있으면 지자체경찰 또는 자치경찰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경찰을 시행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만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런 곳하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 도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시도 여러분 광역자치단체 속해요. 이런 데만 자치경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 국가경찰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국가경찰은 여러분이 늘 지금까지 봐왔던 경찰이에요. 중앙집권적 경찰이죠.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시스템, 이 국가경찰이에요. 그럼 강력한 법 집행을 행사할 수 있겠죠. 비상시에 전경찰에게 동일한 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 유리합니다. 전국에 걸쳐서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있어요. 저 완도, 진도까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걸쳐서 비슷한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동성 능력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조폭과 난투극이 벌였다. 그러면 2개, 3개 지구대를 다 동시 출동시킬 수 있고 경찰서 변호도 또 출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동성과 능력성이 높죠. 여기에 장점은 자치경찰의 단점이 됩니다. 집행력 기동성이 약하다 자치경찰은 맞죠? 통일적 광역적 경찰 활동이 곤란하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그건 지역적인 문제잖아요. 그건 자치경찰이 할 수 있어요. 성폭력도 자치경찰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쇄 성폭력인데 전범죄자가 전국을 돌아다닌다. 그럼 자치경찰이 못해요. 자치단체 안에서만 권한을 가했으니까. 그럴 때는 국가경찰이 개입해요. 그러니까 광역적 경찰 활동이 곤란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문제점은 지방 토착 세력이 경찰 부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하면 지방의 구의원, 시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경찰, 자치경찰하고 결탁해가지고 유착해가지고 각종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에 비해서 국가경찰의 단점은 경찰 본연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있는 소지가 있다. 예를 들면 국가경찰은 해야 될 업무가 딱 나와 있습니다. 경직법에 2조에 딱 나와 있어요. 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이용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치안정보의 수입 작성 배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어요. 경찰의 업무 나와 있어요. 그 치안정보의 범위가 애매하니까 치안정보 수집하는 게 아니고 치안에 필요한 정보 수집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높은 사람에 대한 정보, 이런 사람을 수집하다 보니까 그게 민간인 사찰로 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 경찰 본연 업무에 이 정보경찰이 이용당한 거죠. 이용될 소지가 있는 거예요. 선거에 개입한다, 경찰이. 이거 옛날에 이승만 시대라든가 박정희 시대에 선거에 개입한 적이 있었죠. 이게 경찰이 다른 업무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왜?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지방실장이 많은 치안경 수입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경찰이 전국으로 상대를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 맞는 특화된 어떤 치안경 수입하기 어려워요. 저 울릉도 하고 서울하고 치안이 엮거리 다니잖아요. 근데 같은 치안행정을 시행한다는 거죠. 지역실장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자 의식이 약하다. 그렇죠? 국가경찰은 중앙정부에 충성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의사를 소홀시킨다. 요 단점들은 자치경찰의 장점이 됩니다. 지역실제 많은 경찰 조직을 운영할 수 있고,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의 책임감이 높고, 자치단체별로 조직의 계획이 용이하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장단점 잘 이해해 주시고.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입니다. 자, 경찰 서비스의 질이 강제력 행사를 1차 수반한다면 질서경찰. 이 질서라는 것은 강제적인 질서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서비스를 1차 수반을 한다면 봉사경찰. 서비스를 1차 수반해서 공공안전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여기는 공공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력 행사를 수반을 하고, 이거는 서비스를 잘함으로써 공공안전 질서를 오히려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개념, 봉사경찰. 예를 들면 질서경찰의 예를 들면 자동범죄 진압, 예를 들면 불법폭력 시비 진압, 도로교통 질서를 무너하게 하는 행위를 예방해야 하는 작용이죠. 강제를 행사하잖아요. 체포하고 해산시키잖아요. 교통단속하죠, 여러분. 스티커 발부하잖아요. 그 다음 수준으로 아주 법정에 혼잡할 때는 신호등 무시하고 경찰관이 수준이 됩니다. 빨간불인데 가도 가라고 수준할 수도 있고, 파란불인데 못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강제를 행사하는 거예요. 경범죄 처벌 위반 단속할 수 있죠. 노상방뇨, 그 다음에 뭐 고성방가 하면 단속할 수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말이죠. 이게 3층에 사는 사람인데 이웃주민인데 맨날 막 무슨 전화통하면서 아이 씨발놈 새끼하고 막 욕하고 말이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정신병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혐오감을 갖고 있어요. 고성방가야. 그러니까 경고행 처벌 위반 단속 대상이죠. 그 다음에 경찰청 직승안전, 예를 들어 불신검문 같은 거예요. 경찰가 직무집행부에 나와 있어요. 불신검문. 다 알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강제로 정지시켜서 질문하기도 하고 소지품 검사할 수도 있죠. 이거는 강제력 행사입니다. 그 다음 봉사경찰은 청소년 선도, 계몽, 지도, 청소년 교육, 방범 지도. 어디 가서 보니까 1층, 2층인데 빌라인데 도둑이 들 우려가 있어요. 그럼 빨리 방범 장사를 좀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방범 지도. 창문 경보기 같은 거 달아주면서 이게 창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휴가 때 벽 경보가 작동하도록 뭐 이런 게 해주는 거 방법 지도. 교통정보 제공, 길 모르는 사람들 알려주는 거죠. 순찰, 재난구호 또는 순환구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 이기태 경험, 정옥성 경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봉사정신을 잘 발휘한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자, 우리 정옥성 경감이죠. 인천 송도에 파출소행 가다가 어떤 사람이 바다에 물에 빠져서 자살을 시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구해서 쫓아갔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살신성리를 실천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경주경찰서의 이기태 경감은 어떤 장애인이 철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기차가 달려오니까 자기 몸을 날려서 구조를 해서 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당신의 순간, 이 사진에 당신의 순간 여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나오잖아요. 경주경찰서 장으로 2015년도에 장례를 치른 모습입니다. 대단한 사명감을 가진 분이, 존경스러운 분이, 우리가 존경에 마땅한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경감인데 순경단에 있어요. 최현주라고. 전북 진안서 여천계 최현주 26살짜리예요. 실종된 치매를 밤새 수색해가지고 막 죽음 쳐졌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밤새 추위를 떨어가지고 막 옷도 해지고 뭐 신발도 벗고 양말도 없고 이래가지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최현주 중에 자기 신발하고 외투를 벗어가지고 딱 신발 신겨주고 외투를 입혀주고 빨리 호송을 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수색하면서 위에서 헬기로 막 이렇게 불을 비추면서 헬기 조종 요원이 그걸 봤어요. 이 최현주 선생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대단한 봉사정신을 가진 얘기죠. 계급은 낮고 나이는 적지만 인물이 이쁘죠, 여러분? 정신까지 이쁜 거예요. 이런 부분 우리가 참 사회에 기감이 되는 사람들이다. 훌륭한 경찰의 어떤 상징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 경찰의 부류 중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그 다음에 협의행정경찰과 보안경찰, 예방과 진압경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질서경찰과 봉사경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